이제 볼까요? 6번부터? 네, 2회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만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 대비의 상복을 기년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해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기해예송을 얘기하는 거죠. 기해예송은 몇 차? 1차. 1차 예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해예송이 있었고,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효종을 서자처럼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서자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서울의 서자 아니고요. 네, 서울의 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섭외자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서자는 큰아들이 장자, 큰아들 장자 빼고 나머지 둘째부터는 그냥 다 서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자라는 거는 단어의 뜻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섭외자식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큰아들 말고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냥 다 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 장자가 아니라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으로 낮춰 입도록 했다. 말하자면 기해예송에서는 효종을 차남으로 대우해서, 그러니까 효종을 차남으로 대우해서 기년복을 입자고 했다고 했죠. 기년복은 1년 상복을 입자고 했죠. 자의대비, 대왕대비의 복제를.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한 붕당이 누구냐? 이건 이제 서인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서인은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근거가 되는 이론이 뭐였어요? 왕사, 동리. 왕과 사대부 예절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 맞잖아. 그러니까 1년 상복 입으면 되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사, 동예를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남이는 효종은 큰아들로 대우해야 된다. 왜냐면 왕이니까.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넷째 아들이든 왕이 되면 그냥 무조건 장자, 큰아들로 대우해야 된다. 그래서 장자로 대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년복을 입어야지. 왜? 왕은 특별한 존재잖아. 자,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같지 않잖아. 왕은 특별한 존재니까 왕사 부동예를 주장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나온 내용은 서인인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요게 잘못된 거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서인의 주장이야? 남인의 주장이야? 이게 남인의 주장이지. 그래서 바꿉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남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붕당은 그러니까 남인을 말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1차 예송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 서인이 이겼다는 거. 그래서 1차 예송에서는 기년복이 채택됐다는 거. 기년복 채택. 서인의 주장이 채택됐다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송이 갑인예송이죠. 갑인예송 2차 예송에서는 다 이제 뒤집어져서 남인의 1년복이 채택됐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남인을 찾아라. 네, 남인을 찾아라예요. 자, 그럼 1번. 기사완국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시문이 나왔지만 우리는 헷갈리니까 경신왕국, 기사환국, 갑술왕국. 결과만, 네, 내용은 말고 결과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 숙종이고 당연히. 자, 경신왕국에서는 지금 뭐 때문에? 유학사건 때문에, 그리고 남인 영모사건 때문에. 자, 남인 영모사건으로 몰렸으니까 남인은 어떻게 됐겠어? 축출됐겠지? 그리고 서인이 집권했죠. 서인 집권. 그리고 남인 축출. 자, 그리고 남인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허적과 윤휴가 사사되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지. 허적과 윤휴가 남인이에요. 둘 다 남인이 사사됐지. 자, 그 다음에 기사왕국에서는, 자, 이거는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반대했던 서인은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인 재집권. 자, 남인이 재집권하고 서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송시열과 김수항이 사사된다고 했죠. 송시열, 김수항, 사사.
그래서 여기서는 또 우리한테 중요한 인물은 또 송시열 아니겠습니까? 송시열이 사사됐구나. 자, 그 다음에 갑술왕국에서는 인현왕후의 복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인현왕후 복위를 주장했던 서인이 다시 집결하고요. 서인이 집권, 서인 재집권, 그리고 남인 몰락. 자, 남인은 거의 몰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경기갑은 서남서. 기억나죠, 여러분? 경기갑은 서남서 순서대로 집권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결과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문제가 뭐였어? 기사완국으로 집권하였다? 여기 있네. 기사완국으로 집권한 거는 남인이지. 그래서 1번은 맞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광해군 즉위 후에 전국을 주도하였다. 광해군 즉위 후에 전국을 주도한 건 북인. 북인. 여러분 대답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지? 여기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 마스크 있잖아. 아, 절실하다 그런 게. 그래도 우리가 한 지방직 시험 볼 때쯤은 이게 다 또 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 사람들 봐라. 그럼 이제 여러분은 쓰고 나는 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풀리게 되면은. 요즘은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제 주변에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조심하는 거고 건강관리 잘하는 거죠. 요즘 이것도 없다면 QR코드 없고 기록 안 하고 이제 완전히 다. 그리고 가족 중에 걸려도 격리 안 하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잘 관리하시고 혹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진이 됐어. 시험장에. 아직 결정 안 됐지.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지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뭐 무증상으로 지나가겠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험 그 시기에 혹시 그게 발목을 잡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때문이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되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혹시 설마 또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될까 봐 난 좀 그게 걱정이지.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강화도에 근거하여 양명학을 연구했다. 자, 강화도에 근거하여 양명학을 연구하면 일단 누구야? 사람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 여기서는 정제두. 그러면은 정제두면은 이 사람이 붕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론 계열. 자, 그 다음에 4번 왕실의 예와 사대부의 예가 같다고 했다. 자, 왕실의 예와 사대부의 예가 같다. 왕사, 동대를 주장한 거는 여기 있네. 서인이죠. 그래서 서인이구나. 자, 이 중에서는 뭐 찾으라고 했어? 남인 찾으라고 했지? 1번이지 그러면.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남인. 7번 볼게요. 미주신 임금이 제위하던 시기에 역사적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나라 안에 여러 주와 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국가재정이 궁핍하였다. 임금이 사람을 파견하여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초에 도적이 봉기하였다. 이때 원종과 에노 등이 사벌주에서 운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자, 원종과 에노의 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진성여왕. 자, 그러면 진성여왕 시기로 하면 언제예요? 물론 신라하대지. 신라하대인데 시기로 하면 언제냐면은 889년 뭐 요 시기거든요. 888년 요 시기니까 9세기 말? 네, 9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9세기 말. 자, 그럼 진성여왕 시기에 일단 원종과 에노의 난, 적고적의 난. 자, 요거 말고도 뭐 기원, 견원 등등 반란 다 일어나요. 이때 농민분기 같은 게 다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이 건의를 하게 되죠. 최치원이 왕한테 건의안 올린 건 시무 10조 건의를 했고. 자, 그리고 이때 3대목을 편찬하죠. 위홍, 갑간 위홍과 대구화상이라고 하는 승려가 3대목이라고 하는 3대목은 뭐냐면 향가집 3대목을 편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성여왕과 관련해서는 이 4가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둬야 돼. 알죠? 이렇게 4가지 알아둘 것.
자, 그럼 1번 각각 이홍이 대구와 상과 함께 향가를 소집해 3대목을 편찬했다. 맞고. 2번 장보고의 난이 일어나 청해진이 폐지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장보고. 일단 장보고는 어느 시대 사람? 신라? 중대 하대? 하대 사람. 네, 신라 하대. 일단 크게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보고와 관련한 왕은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흥덕왕 때 원래는 중국에서 군인이었는데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죠. 청해진 설치. 자, 두 번째 문성왕 때 장보고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흥덕왕 때 청해진 설치. 그리고 문성왕 때 장보고의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청해진은 폐지됐겠지. 청해진이 폐지된 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리죠. 장보고를.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흥덕왕, 문성왕. 자, 그럼 여기서는 문성왕이죠.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서남쪽에 적고적이 일어나 금성 서부의 모량리까지 침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금성은 경주, 수도 경주. 최치원이 왕에게 시모 10여 조를 바쳤다. 개혁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네 가지 다 알아둬야 돼요. 자, 넘겨봅시다. 자, 고려시대 역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의종 때 김관의가 편년통록을 편찬하여 태조왕건의 가계를 서술하였다. 여기서 이제 김관의의 편년통록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면 물론 좋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단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리고 동명왕편 이런 게 기본적인 거예요. 시험에 더 자주 출제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것까지 완전히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종 때 김관의의 편년통록 이제 이런 거는 그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러면 이거 말고 우선 기본적인 거 먼저 하겠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훨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김관의의 편년통록은 전체 공무원 시험에서 몇 번 나올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다 했으면 외워도 되지만 굳이? 하지만 나왔으니까 그냥 봐두는 거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럼 1번은 일단 맞는 설명이긴 해요.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중요성은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 두 번째, 고종 때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계통을 밝힌 책이다. 자, 여기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책 제목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이제 김관의의 편년통록보다는 조금 더 나오니까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교종승려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종 때라고 했으니까 무신직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직권기는 이 각훈의 해동고승전하고 동명왕편하고 이렇게 두 개 알아두시면 되고. 자, 3번 공민왕 때 이재현의 사략은 편년체의 고려 통사로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일단 이재현의 사략은 알아둬야 되죠. 요거는 그래도 좀 잘 나오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민왕 때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성리학적 사관.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고려 말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책은 이재현의 사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포인트는 성리학적 사관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제목하고 저자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이재현의 사략, 성리학적 사관. 요 정도 고려 말. 자, 충렬왕 때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단군 신화를 서술하였고 여긴 맞죠? 자, 그래서 단군 신화를 서술했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자, 여러분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다라고 하려면 동명왕편이 나와야겠지. 동명왕편이죠. 이규보의 동명왕편. 요게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고조선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만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죠. 오히려 고조선을 강조한 거는 뭐 삼국유사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단군 설화가 쓰여 있다. 굳이 나누자면 고조선 계승의식에 더 가깝다. 라는 거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역사책.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명왕편 요 네 권이 네 가지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9번 봅시다. 자, 밑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벼슬하지 않고 처사를 일관하여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고 실천 없는 공허한 지식을 배격하고 의리정신을 투철하게 하여 비리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그의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경상우도의 특징적인 학풍을 이루었다. 그의 제자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주 합천 등지에 거처하면서 유학을 진흥시키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의 위기 앞에 투철한 선비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누구냐?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선비인 조식이라는 사람이죠. 자, 조식은 여기 나온 것처럼 경상우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써볼게요. 조식과 관련해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고, 그리고 광해군 때 집권한 북인을 형성하기도 하죠. 북인을 형성해서 광해군 때 집권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과 의를 강조했어요. 경과 의는 공경, 의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과 의를 강조해서 항상 칼과 방울을 차고 다녔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서리 망국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서리가 나라를 망쳐먹는 근본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서리 망국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조식. 그리고 이 광해군 때 조식을 문묘에 배양하기 위해서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이황과 이연적의 위패를 빼고 조식의 위패를 문묘에 올리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조식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들이 그렇게 시도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서 문묘에 오르지 못했다. 말하자면 이황, 이인은 다 문묘에 올라가 있는데 훌륭한 선비들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조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식은 또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주기론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주기론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조식. 아, 그리고 평생 벼슬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문장에 처사로 살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제학자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벼슬을 안 했다. 이런 뜻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황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황의 라이벌이다. 이황과 이이가 라이벌이 아니라 이황과 조식이 원래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광해군 때 조식의 제자들이 이황과 이연적을 그 위패를 제거하려고 했다. 문묘에서 빼려고 했었다. 이런 게 있었죠. 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식 찾으면 되고요. 1번. 자, 이황과 사단 칠정이 논쟁을 벌였다. 기대승. 기대승의 호가 고봉이거든요. 여기 도로명 주소 중에 고봉로 있던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여기 이렇게 오다 보면은 고봉로야. 몰라? 여기는 무슨 로예요? 아무도 몰라? 하기야, 그래. 학원 주소까지 여러분이 알 리가 없지. 그래. 알았어. 그래. 오다 보니까 기대승이 고향 일산인가? 이런 생각을 살짝 잠깐 한 0.5초? 하고 지나갔어, 그냥. 이게 지나가면서 벌써 잊어버렸어. 아, 그럼 그냥 넘어갔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도 모르는군요. 자, 그 다음에 주리론의 선구자로 기보다 리를 중시했다. 주리론의 선구자는 누구예요? 리를 중시했으니까? 이연적이겠죠. 이연적? 내가 이거를 이연적이라고 해설지에 잘 써놨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3번.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다. 서경덕. 이건 서경덕이고요.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 조식과 함께 선구자이면서 자, 기, 일원론, 그리고 태허설. 말 그대로 둘 다 그런 뜻이에요. 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쉽게 말하면 구성되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일원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고 서리망국론을 주장했다. 자, 학문의 실천성. 서리망국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조식. 자, 이황, 이는 뭐 우리 너무 많이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기억하실 것이고
조식, 그리고 이연적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0번 갑시다.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도모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한다. 우리는 일체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하여 전 민족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 일단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알 것 같지? 그치, 왠지 좀 익숙한데 좀 낯선데? 이게 뭐 익숙한데 낯선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우리 민족은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 제가 이제 변형시켜서 다시 얘기한 여러분이 아는 걸로.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자,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령.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강령.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강령? 신간회의 강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간회. 그래서 신간회의 강령이고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죠.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니까 누구랑 통합? 기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이랑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랑 통합을 하게 된 거고요. 계기는 60만 세 운동도 계기. 자, 우리가 60만 세 운동부터 썼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뭐 중국의 국공합작, 1923년에 국공합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만주에서도 통합운동이 있었죠. 삼부통합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가 건립되고 정우회 선언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신간회가 창립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신간회 같은 경우는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 그리고 자 4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전국에는 지회가 있고 중앙에는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의 본부는 주로 민족주의 계열이 좀 셌고 그리고 지방의 지회는 사회주의의 성향이 조금 셌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개인, 본위의 단체고 그리고 합법적 단체다. 개인 본위의 단체라는 건 개인적인 자격으로만 가입이 되죠. 단체로서는 가입이 안 되고 개인만. 그리고 합법적이다. 비합법적 아니고 합법적이죠. 그래서 최대 규모,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활동으로는 뭐 제가 따로 여기다 안 썼겠지만 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민중대회 개최 시도. 개최했다고 하면 안 되고 시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게 정답. 근데 여기는 개최하였다 그러면 틀린 거죠. 아시죠, 여러분? 개최했다 하면 안 되고 개최를 시도했다. 그래서 민중대회 개최 시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개최를 실패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와 4만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3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다. 자, 연도만 써볼까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 물론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1929년. 자, 4번 여성의 법률적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자 하였다. 맞고 예를 들면 조선인 본위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지원했다. 해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했다? 그것도 맞고. 그래서 그 27년에서 3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다 신간회가
뭐라고 할까요?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여성을 뭐 했나?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으니까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1번. 자, 11번 볼게요. 조선 후기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김정희는 금석화안록에서 실사구시의 방법으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자, 봅시다. 일단 김정희가 금석화안록이라는 책을 썼죠. 자, 여기에서는 금석학을 연구했다. 금석학이 뭐냐면 비석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라는 비석이 있죠. 진흥왕 순수비란다. 북한산 꼭대기에 비석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봉우리를 비봉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름이 비봉인데 그 비석이 누가 쓴 비석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석을 고증. 그래서 북한산비를 고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에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이거는 철종 때 완성한 지도고요. 실제로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7m가 넘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7m가 안 되겠죠? 7m가 넘는 그런 지도니까 그 지도를 이렇게 세로로 걸어 놓으려면 2층 이상이 돼야 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지도인데 이거를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대강의 거리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분첩절첩식이라는 건 7m짜리 지도를 22단으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잘라. 그리고 왜 부채 접듯이 지그재그로 접는 거 알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휴대가 간편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판으로 제작을 했어요. 목판으로 제작했다는 건 찍어내기만 하면 되잖아. 종이로 계속. 즉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 전에 한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는데 이 목판은 남아있다, 다 없앴다? 흥선대원군이 싹 불태워버렸다? 아니라고 했죠. 그거 낭설이죠. 소문. 그래서 목판이 지금도 현존. 일부가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한치훈은 해동역사에서 조선시대 야사, 일기, 문집류 400여 종을 인용한 실증적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시험에 제일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물어보는데 이거는 기전체 사서. 쉽게 말하면 고조선에서 또 쭉 쓴 기전체 사서고요. 이 내용은 중국과 일본의 서적을 참고로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약 500여 종의 저서를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 서적을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 기전체를 쓴 거죠. 우리나라 역사책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야사, 일기, 문집류를 인용한 실증적 역사서이다. 조선시대 야사, 즉 정치와 문화에 관한 야사를 가지고 묶은 책은 연려실기술이에요.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다 쓸까요? 지금 3번에서 설명하는 책은 해동역사가 아니고 연려실기술, 이금익의 연려실기술이다. 자, 그럼 이금익의 연려실기술은 일단 기사본말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정치, 문화에 관련된 문화의 야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니까 야사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정치나 이런 내용을 공부하려면 요 참고로 하는 책이 바로 이금익의 연려실. 지금도 참고로 하는 책이 이금익의 연려실. 그래서 우리가 동인 서인으로 분당이 됐어. 분당이 나눠졌어.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 알잖아요. 누구랑 싸워서 됐지? 김효원이랑 심우겸이랑 싸웠지?
그래서 김희원은 동인, 신무겸 서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연료실기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묶은 책.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지만 사실적인 내용들이니까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책은 한치훈의 해동 역사의 내용. 이거는 외국 서적 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선의 정치와 문화에 관한 야사. 이렇게 2개. 그래서 여기서 제 시험에 이 한치훈의 해동 역사의 내용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유봉의 고금성님에서 우리의 방언과 중국을 비롯한 여진, 흉노, 일본 등의 해외 언어를 광범위하게 정리했다. 네, 여기서는 이런 운,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를 모아놓은 거죠. 운. 자,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죠. 자, 12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이 모임을 맺는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건 결사죠. 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다듬는 데 힘쓰고 예보라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한다.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하고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양하여 한평생 자유롭고 호쾌하게 지낸다. 그러고 싶다 진짜. 한평생 자유롭고 호쾌하게 지내고 싶지. 자,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울, 모임을 맺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결사운동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진울은 업적이 2개 있죠. 일단 진울 먼저 하고 또 다른 결사까지 합시다. 자, 진울은 무슨 결사? 수선사 결사. 자, 수선사 결사는 순천 송광사를 기반으로 송광사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강조한 건 선수행, 독경, 노동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수선사 결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울의 또 다른 업적은 조계종을 창시한 거죠. 자, 조계종을 창시했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건, 자,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교 양종의 완전한 통합. 그래서 교리의 통합이다. 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게 천태종이었죠. 의천 천태종.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다 사후에 의천이 죽고 나서 다 분리가 됐지만 여기서 완전히 이론을 통합한 건 누구냐? 바로 진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리의 통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계종의 어떤 수행 방식으로 제시한 게 여러분 알고 있는 정해쌍수 그리고 도노 점수를 강조하게 되죠.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도노점수, 도노가 문득 깨달음이란 표현 나오면 깨닫고 나서 점진적 수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진울이 수선사 결사 하나, 그리고 요새가 백년결사. 자, 그래서 양대 결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진울이 당연히 여기서는 답이고. 자, 백년결사는 강진의 만덕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참회, 법화신앙을 중시하죠. 자, 그래서 진울. 자, 그럼 진울에 관한 제시문 볼게요. 1번. 참회수행과 법화신앙을 강조하며 백년사를 결성하였다. 여기 1번이네? 네, 1번. 요새. 2번.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자,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한 건 누굴까요? 네, 여기서는 2번 보우예요. 자, 보우는 임재종을 도입하여 불교를 개혁하려고 했고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잘 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하였다. 자, 의천이죠? 네, 의천 나온 김에 조금 자세하게 봅시다. 의천 같은 경우는 일단 불교와 교종,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자, 의천은 2단계를 거쳐서 통합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교종을 먼저 통합했고, 자, 교종을 통합을 하려고 이제 흥왕사의 근거를 두고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교종을 통합을 하고, 자,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요? 선종만 더하면 되지? 그래서 천태종을 창시하게 돼요. 자, 천태종이라는 건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자,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통합이다? 교단만 통합했다. 교단만 통합했다. 알겠죠? 그래서 교단 통합이었어. 교단만 통합했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교리를 통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교리가 아니라 교단만 통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천 사후에 다시 분열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시해서 이 천태종의 수행 방법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교관 겸수, 내외 겸전을 강조하죠. 교관 겸수는 말 그대로 수행과 참선을 같이, 그러니까 경전 연구와 참선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교종 먼저 통합, 그리고 천태종. 여기다 선종을 더해서 천태종 창시. 아, 그리고 여기다 빼먹었는데 국청사를 창건하고, 그러니까 교종을 통합한 건 흥왕사에서,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시한 건 국청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근거했다 뭐 이런 뜻은 여기에 머물 때, 여기 있을 때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의천하면 하나 더 떠오르는 건 교장을 간행했죠. 속장경.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3번이 의천이었죠? 4번.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후에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도록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도노점수. 자, 4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노점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2번에 4번이 진을. 자, 그 다음 13번 볼까요? 다음 단체가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자, 3.1운동 이후의 일제는 식민통치, 일제의 식민통치가 문화통치로 전환되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 단체로 계급 문학을 확산시켰다. 자, 일단은 13번. 문화통치 시기라고 했고요. 그러면 1920년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 단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단체는 카프. 카프라고 하는 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여러분은 뭐 이것과 다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카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카프는 1925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예술가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카프가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여기서는 카프를 얘기했지만 카프는 1935년까지 활동하긴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요거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몇 년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20년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굳이 35년까지 여러분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20년대 찾으라는 거구나. 사회주의 영향, 문화통치. 그래서 그냥 문화통치 시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별건곤, 삼천리 등의 잡지가 출간되었다. 별건곤, 삼천리 나오면 몇 년대라고 했냐면 20년대. 그래서 별건곤은 1926년에 만들어졌고 삼천리는 1929년인데 이 연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20년대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왜 이 별건곤이라고 하는 잡지나 이 삼천리라는 잡지는 지금으로 하면은 왜 우리 그냥 여성 잡지죠, 여성 잡지. 뭐 취미라든가 아니면 뭐 미용이라든가 막 이런 거, 뭐 이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십 기사 같은 거 막 그런 거 소개하고 하는 그런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잡지에서 우리가 전에 무슨 글을 읽었었냐면 별건곤이라는 잡지에서 왜 그리 모던 걸 설명한 거 기억나요? 뭐 이렇게 머리는 단발이고 뭐 이렇게 뭐 발목이 다 보이는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뭐 무슨 뭐 이런 약간 그 모던 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우리가 별건곤 출처로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게 1920년대에 이런 잡지가 발간이 됐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었다. 자,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일어났을 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마라톤에서 그리고 그 손기정 선수의 기사를 실을 때 요 앞에 이제 일장기가 달린 운동복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그냥 하얀색 운동복으로 신문에 실었던. 자, 그래서 금방 우리 여기 나왔던 것처럼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했었고 이게 괜찮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이걸 이제 받아서 했는데 둘 다 같이 이제 했는데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돼 버렸고 그때 경영난이 심각해서 동아일보는 정간.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정간됐지? 6개월인가 9개월인가? 요 정도 정간됐었던 게 바로 요 일장기 말소 사건 36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30년대란 얘기죠. 우리 30년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 나은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종로 단성사에서 처음으로 상영이 됐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1926년에. 자, 황제의 장례 행렬에 따라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 자, 여기서 황제의 장례 행렬을 따라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 이거는 순종 황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문장만 보고서는 3.1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60만세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네. 상관없네요. 네.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이 제시문을 쓴 이유는 60만세 운동을 의도로 했지만 힌트가 다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3.1운동이라고 해도 되겠네. 제시문만 보면. 네. 제가 의도한 건 이거지만 네. 어쨌든 여기 힌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뭐 20년대로 보면 네 그렇네요. 자, 순종이란 말을 넣을걸. 순종 황제라는 말을 넣었으면 정확할 텐데 이걸 빼먹었네. 자, 어쨌든 여기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런 문제는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순종 황제라는 말이 없더라도 질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그럼 이건 이제 순종 황제라고 치고 그죠? 60만세 운동이라고 치고 답은 그래도 2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이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그랬다 치고 정답은 그래도 2번인 거예요. 왜냐면 30년대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봅시다. 가와 라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연도가 다 써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국한문체를 사용한 한성주보가 발간되었다. 자, 보시면 한성주보. 한성주보는 한성순보가 폐간되고 나서 발간이 된 거죠. 한성순보가 1883년에서 84년까지. 그리고 한성주보가 86년에 발간이 된 거고요. 최초 국한문 혼용체. 최초 상업 광고를 실었다. 그리고 방문국에서 발간했다. 자, 한성순보도 방문국에서 발간했어요. 그런데 방문국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한성순보는 폐간이 됐다고 했죠. 근데 그 방문국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성주보가 다시 발간이 되고 1888년에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신문과 다른 관청과 방문국이 흡수되면서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한성주보는 요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가 아닌 거죠? 자, 이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로 들어가야 되죠. 1번은 다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2번 볼까요?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는 1883년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고종이 연호를 광무로 하고 고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했다. 자, 대한제국이 설립된 거는 1897년 아관파천 갔다 돌아와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황제국으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나라 이름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 즉위식은 원구단. 자, 1897년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역시 이것도 다로 들어가면 되죠. 다. 라야? 라네. 라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연극 공연장인 원각사가 설립되었다. 자, 원각사가 설립된 거는 언제죠? 이거는 건물 물어볼 때도 가끔 나오고 하죠. 원각사는
1908년. 자, 그러면 라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문물의 수용에서는 이런 건물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철도, 전차. 요거 연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전차는 1899년, 경인선 1899년, 경부 1905년, 경의선 1906년. 그래서 교통을 제일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근대 개혁 방안에 관련된 자료에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복잡하고 헷갈리고 생각 안 나고, 그쵸. 그래서 개혁안에서 개혁안이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그리고 동아농민운동에서의 폐정개혁안, 그 다음에 가보개혁에서는 홍범 14,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대한국국제,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헌의육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에서 주요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해놔야 된다. 뭐 대한국 국제처럼 딱 보면 아는 그런 거는 물론 뭐 안 봐도 되지만 나머지 개혁안들은 조금 봐둬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자, 사영을 일영으로 하되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해서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자, 여기는 이제 군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14개조 정강. 14개조 정강은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은 1884년에 발표된 거고요. 자, 7종 선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이건 신분제 폐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정 개혁안. 폐정개혁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 5월이죠. 폐정개혁안이 발표된 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 대한국 대왕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관제를 정하며 해엄과 계엄을 명한다. 대한국 대항제 딱 나온 거 보니까 대한국 국제. 자, 대한국 국제가 발표된 거는 1899년이에요. 대한제국이 설립된 건 1897년이지만 대한국 국제는 1899년이고요. 자,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날인하여 시행할 것. 중추원 의장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중추원을 만든 건 이제 시도했던 건 독립협회죠. 그래서 여기서는 헌의육조. 헌의육조는 1898년이고요. 독립협회.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죠. 정확히 표현하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제일 먼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찾으시면 되죠. 3번. 자, 16번 봅시다.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학원에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걸 다시 풀어봤더니 여기가 오타더라고요. 답을 내가 여러분한테 던졌어. 답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치? 아, 답을 던져버렸네. 자, 일단 가가 뭔지 봅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2년 3월 12일 가와 중국 의용군의 한중연합군은 영릉과 뒷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요격하여 수시간의 격전을 벌였다. 적은 마침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몰과 함께 패퇴하고 말았다. 자, 여기서 가는 조선혁명군이죠. 자, 조선혁명군 플러스 중국의용군. 그래서 두 개의 연합으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고요. 자, 그러면 조선혁명군이 주로 활약했던 지역은 어디? 뭐 남만주냐 북만주냐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어딜까요? 남만주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선, 의용, 영흥. 자,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중연합작전이 성과를 거둔 요 전투들이 있었던 시기는 1932년, 1933년이랬죠. 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답 찾기 전에 이렇게 물어본다. 한중연합작전에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치.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한중 연합 작전의 계기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됐다. 그래서 만약 계기를 찾아라. 그러면 요 만주사변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선, 의용, 영흥 찾으시면 되죠. 1번 조선혁명당의 산하의 부대로 양세봉을 총사령으로 했다. 요게 이제 정답인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양세봉이 주도했다. 자, 그런데 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양세봉이 사망을 해요. 그러자 위축이 됐고 결국에는 이 조선혁명군은 요 한중연합작전 이후에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알죠, 여러분? 요 한중연합작전 이후에 중국 본토로 이동했다는 거. 자, 아무튼 양세봉 맞아요. 자, 2번 서이를 총재로 하여 북만주 밀산부에서 결성되었다. 요거는 뭐예요? 네, 요게 이거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그리고 간도 참변이 일어나자 여기 지역에 있던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요 독립군들이 북만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만주에서 연합부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일부가 자유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독립군단. 자, 대한독립군단이 결성이 됐어요. 1920년 12월에. 그러면 이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된 계기가 뭐냐? 간도참변이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요렇게 쓸까요? 화살표를 간도참변을 계기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고 이 중에 일부가 소련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화를 입죠. 그게 바로 간도참변이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잘 보시고 이렇게 계기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에 참여하였다. 자, 요 부대는 뭐냐면 자,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었고 자,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즉 조선 의용대에서 갈라져서 화북지방으로 갔던 부대들이 원래 화북지방에 있었던 화북조선 청년연합회 뭐 이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단체랑 연합을 해서 나중에 뭘로 개편이 돼요? 조선의용군. 1942년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이라고 하는 전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을 때 그 다음에 반소탕전은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조선의용군이 싸운 거야 아니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싸운 거야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애매하거든. 딱히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문제는 나올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됐어. 그리고 그 즈음에 중국 팔로군이 중국 공산당 군대예요. 중국 공산당 군대와 화북지방에서 연합을 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 그게 바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알아둬도 돼요. 난 복잡한데 그럼 이걸로 알아둬도 괜찮아요. 요거 말고 이렇게 어차피 개편된 거니까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은 조선의용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요게 개편된 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개편된 거는 맞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요거는 조선의용대. 그래서 1938년 우한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인 거죠. 자, 정답은 1번이었지? 네, 정답은 1번이었죠?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 미추치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18자가 왕이 된다는 비기가 원인이 되어 이자겸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독약을 떡에 넣어 왕에게 드렸던 바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알리고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두었더니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자겸이 왕을 시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자겸의 난 1126년 인종. 자, 그럼 여기서는 인종을 찾으라는 거네요.
인종. 자, 그러면 고려 인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인종 때는 이자겸의난이 있었고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대위국이죠. 대위국을 수립한.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편찬했고 요게 이제 인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종 때 또 서긍이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긍이 고려 도감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서긍이 만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인종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경사육학을 정비했다. 경사육학 정비도 인종이고요. 관악지능책 할 때 우리 배웠었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종.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자, 노비환천법을 실시했다. 자, 노비환천법은 양인이 된 사람 중에 주인을 막 업신여기고 하면 다시 노비로 만드는 법이죠. 성종. 2번 오도양계의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오도양계를 정비한 건 현종. 자, 묘청이 서경으로 선도할 것을 주장했다. 네,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시도했다. 자, 이 개혁기구 중에 정치도감 충목. 네, 충목왕이다.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인종의 업적 그 시기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18번 볼까요? 자, 다음 헌법과 관련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우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딱 나왔으니까 바로 알 수 있지. 유신헌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자,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쪽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헌법? 유신헌법? 그럼 몇 차 개헌인 거예요? 유신헌법인데 몇 차 개헌인 거지? 7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1972년 12월에 통과가 됐고 이 유신 체제를 성립한 건 우리가 10월 유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72년 10월에 나 헌법 바꿀 거야?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 유신. 그리고 실제로 헌법이 통과된 건 12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냥 10월 유신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72년 10월부터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요 헌법과 관련된 정부면 유신체제. 여기 유신체제가 되겠죠. 일단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1번 진보당을 탄압하고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하였다. 요거는 진보당 사건이고 진보당 사건은 1958년에 있었으니까 이승만 정부. 두 번째, 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남북 공동성명은 72년 7월인데 유신은 10월부터니까 여기서는 3공화국, 박정희 정부긴 박정희 정부인데 3공화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정부 공부하실 때는 30인지 40인지 그러니까 3공화국인지 유신체제인지 알아두시고 이 3공화국에 해당하는 게 뭐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삼선개헌 이런 거랬죠.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7.4남북 공동성명이 유신 전이냐 후냐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같은 72년이니까. 자, 유신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3당 합당을 추진했다. 3당 합당은 언젠가요? 네, 이건 노태우 정부. 1990년 노태우 정부예요. 이 노태우 정부도 은근 업적이 많아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까지가 업적이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었다. 긴급조치가 내려진 거는 1974년에서 75년. 긴급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발령이 됐어요. 1호부터 9호까지 발령이 됐고 요 1호부터 9호까지가 74년에서 75년 사이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긴급조치를 왜 발령했어? 예를 들면 헌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하거나 정부를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긴급조치권이고 요 긴급조치랑 통일주체 국민회의 두 개 나오면 아, 유신체제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봅시다. 자, 다음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린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분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부차한 안위를 취하기 위해서 단독 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발표한 거예요. 그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된 건 48년 2월이고 요거는 1948년 2월에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발표하고 나서 김구가 추진했던 건 남북협상. 그렇죠. 그래서 김구는 이제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남북협상은 48년 4월이죠. 김규식이 추진을 하게 되고 북한에 먼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 이 김구에 대해서는 뭐 동학의 접주였다. 황해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최초의 경무국장이었다. 이런 내용까지 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1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네, 남북협상 추진이 여기네요. 1번이네요. 자, 그러면 남북협상은 김규식이 추진했고 제안했고 그리고 김일성, 김두봉이 수락하면서 자, 그러면 남북협상은 어디서 열려요? 어디서? 평양에서. 그렇죠. 평양에서 열리고 자,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자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이건 의견 차가 너무 심해서 결국엔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남북 협상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2번. 자,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 참여했다. 한국민주당 송진우, 김성수. 송진우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잖아요. 그때 송진우가 이렇게 말해요. 조금 앞으로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을 반탁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송진우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직후에 암살당하게 되고 김성수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친일파야. 그러니까 사업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라든가 동아일보사를 만든 사람이죠. 하지만 친일파죠. 네, 그래서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자, 한국민주당은 보수 우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수 우파 정당이고요.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정과 굉장히 잘 지냈던 자본가 계급이 주도가 된 보수 우익 정당이고 1945년 9월에 결성이 돼서 미군정 실시 직후에 이제 미군정이 시작된 직후에 결성이 됐던 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미국에서 귀국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건 누구냐면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1945년 10월에 귀국을 했고 김구는 1945년 1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사람은 여운형.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거는 1945년 8월이죠. 자, 그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에 뭐 있었어요? 뭐가 개편돼서 조선건준위가 된 거죠? 건국동맹. 그렇죠. 조선건국동맹이 건준위 그리고 인민공화국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운형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6월 9일 오후 교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연세대 이한열 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의 중태다. 연세대 상경대 교수 일독은 이한열군 사건에 당하여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번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학생 시위와 이 같은 불상사를 유발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당국은 최루탄 난사를 포함한 과잉 진압을 금지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자, 일단 힌트는 6월. 그렇죠? 그리고 이한열도 힌트가 되겠죠. 자, 60국민대회를 하루 앞둔 6월 9일에 이한열 군이 연세대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중태에 빠진 이한열 군은 7월 5일에 사망하게 돼요. 7월 초에 사망을 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민주항쟁이라는 그 내용 중에 한여리를 살려내라 라고 하는, 중태에 빠졌으니까 한여리를 살려내라 라고 하는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있는 엄청 많은 이제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죠. 자, 이게 6월 민주항쟁. 자,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건 계기가 된 사건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게 이제 1월에 있었고 1987년 1987 1월에 자, 그리고 직접적 계기가 된 건 4.13 호원 조치죠. 4.13 호원이라는 게 대통령이 TV에 4월 13일 날 나와서 헌법 안 고칠 거야 라고 선언한 게 4.13 호원 조치고, 자, 그러면서 60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6월 10일 날. 그런데 이 개최하기 하루 전날 이한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자, 그리고 결과. 우리는 결과만 한번 쭉 체크해 봅시다. 자, 결과는 6.29 선언이 발표가 돼요. 자, 6.29 선언 발표한 사람 누구? 노태우가 발표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6.29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9차 개헌이 있었고요. 9차 개헌이 있었고, 그리고 이 9차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말하자면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러니까 육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결국은 또다시 전두환 친구인 노태우라는 거. 13대 대통령일 거야. 나도 헷갈려. 13대일걸? 13대 맞아요. 확실해. 13대 대통령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육공화국이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이때죠. 자, 그러면 6월 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 1번. 정부의 인권 탄압과 긴급조치를 비판했다. 긴급조치를 비판했다는 건 유신 반대 운동이 되겠죠. 유신 반대 운동이라는 건 그냥 유신 체제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유신 반대 운동. 자, 두 번째, 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 당수는 누구? 김영삼 제명이 되는 거고, 이 김영삼 제명으로 부마항쟁, 그리고 부마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 논의가 있었고, 결국에는 갈등이 불거지면서 12.6 사태. 12.6 사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군인이 등장한 거. 12.12 사태. 신군부, 전두환이 등장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김영삼 제명 전에,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 여기에 YH 무역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YH 무역 사건, 자, 제가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1979년 8월. 그 다음에 김영삼 제명 1979년, 부마항쟁 1979년 10월, 11.6 사태 1979년, 다 1979년이고,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신군부 등장이 12.12 사태. 여기도 1979년. 자, 지금 제가 쓴 요 사건들 전부 다 79년, YH 무역 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항쟁, 12.6 사태, 12.12 사태 다 79년. 알겠죠? 요 과정에서 유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유신 반대. 자, 그리고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등장했고, 요 신군부가 등장해서 정권을 차지했는데, 전국에서 신군부가 등장했고,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있었고, 그 반대 시위가 서울의 봄, 1980년 5월. 그리고 여기저기 반대 시위를 하니까 이제 광주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수부대를 파견하죠. 그게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2번은 유신 붕괴와 관련된 거고,
자, 3번 구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앱 구차 개헌. 3번 정답. 4번 학생들은 비상계엄령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다. 이걸 이제 굳이 찾자면 이제 이게 서울의 봄, 5.18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1, 2회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물론 이게 시험 보는 형식처럼 이렇게 푼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전 범위 모의고사 푼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여러분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첫째, 이 점수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1위 1비 할 필요 없죠. 이거 80점 맞았다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50점 맞았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나온 내용들,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한 내용들을 다 내 걸로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뭐 하면 안 된다? 미루면 안 된다. 알겠죠? 다음은 없어.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만약에 헷갈리고 잘 모르는 내용 있다? 오늘 다 할 것. 아시죠,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되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